종아리만 잘 주물려도. 자, 이렇게 해서 종아리만 잘 주물려도 이런 증상에 맞서 너의 클리닉에서 혼동의 침뜸 호메오퍼시는 동력력으로 해석되는데 서양의에서 호메오파시 종아리 자극약으로도 너의 클리닉에 사용되고 있다. 종아리 근육은 다리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지금부터 일정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들려간다. 종아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종아리는 주로 비복근과 넓지근이라는 두 개의 큰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종아리로 전신의 증상을 한다. 나는 도쿄에서 통합의로 클리닉을 개원하여 다양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고이케 히로토라고 한다. 질병은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활 습관, 갖가지 요인이 맞물렸을 때 발생한다. 더더욱 심해지는 산소, 영양분 문제, 가슴 위로 친히 산소 영양이 부족해지면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지고 심지어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거나 살을 이겨 어려워진다. 종아리는 기순환과도 큰 연관이 있다. 그런데 몸속을 돌고 있는 것은 혈액만이 아니다. 림프를 비롯한 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를 돌고 있다. 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생명활동의 원천, 말하자면 생명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또한 생리 기능이 끊임없이 활동하게 만드는 동력이며 전신신경계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원기가 있다, 기분이 없다, 기력이 없다, 기가 약하다 등등 이런 부분에 종아리를 정성껏 마사지하면 경혈도 동시에 자극이 된다. 종아리 마사지로 얻는 여러가지 효과는 면역력이 높아지고 자율신경 균형을, 피부가 예뻐지고, 정확히 말하면 종아리 자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아리를 잘 주물러서 유연하게 풀어줌으로써 건강한 종아리를 만든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변화될 것이다. 딱딱하게 굳어있거나 팽팽하게 부푼 종아리를 주무르면 종아리가 서서히 부드러지면서 적당한 탄력이 되살아난다. 앞서 종아리 근육이 밀킹 액션에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 혈액은 전신의 세포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체내 노폐물을 빼내거나 세균과 바이러스부터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혈액이 온 몸을 돌기 때문에 우리는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얻고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혈액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 우리 몸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 순환하지 못하는 혈액과 체액이 하트에 머물면 각종 문제의 부종이 나타난다. 종아리 항상 팽팽하게 당기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어느 부분에선가 병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다. 여성의 경우 연행증과 변비, 월경무선 피부 건조 이런 증상을 무시하면 결국 종아리에서부터 발목에 걸친 피부가 탄력을 잃고 흐물흐물해질 것이다. 손가락으로 피부를 늘렸을 때 움푹 들어서 자국이 나는 점은 이미 적신호다. 종아리는 마음 상처도 드러난다. 게다가 종아리는 그 사람의 성격적인 약점까지 나타난다. 종아리의 특정 부위가 뭉쳐있거나 굳이 있는 경우가 그렇다. 실제로 내 종아리를 마사지하면서 최근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깜짝 놀라는 환자가 많다. 종아리와 마음의 관계는 5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 전에 맛보기로 간단히 설명한다면 종아리에는 그 사람이 양친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는지, 과거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발자취가 여실히 나타난다. 우리 몸과 마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임신 중이란 강한 자극을 피한다. 손으로 종아리를 강하게 자극하면 체액순환이 아주 좋아. 그리고 양치할 때 발꿈치를 올리고 내리면서 이를 넣는 또 하지에 정체된 혈액과 다리 밑 부분에 위로서 자극한다. 다리 밑에서 위로 자극을 한다. 종아리를 만져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다리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필연적으로 다리가 붓는다. 서 있을 때 우리의 몸의 최근 중력으로 인해 밑으로 내려가서 하태, 다리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면 밀킹 액션이 일어나지 않아 또 혈액을 심장으로 원활히 돌려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에게 얼마든지 이런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운동이 부족한 사람이나 근육이 적은 여성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일시적인 부종의 경우에 종아리를 마사지하여 혈액과 어린 부위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면 부종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하지만 이런 부종도 만성화되면 혈액이 다리 부분에 쏠리면서 심한 경우 혈관이 튀어나오는 하지정맥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종아리를 만졌을 때 어떤 상태여야 바람직할까? 근육이라 하면 일단 딱딱한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운동선수의 근육은 탄력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딱딱하지 않다. 유연하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종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자신의 종아리 전체를 가만히 만져보자. 당신의 종아리는 어떤 상태인가? 적당한 체온이 느껴진데 또 탄력이 있다. 탄력. 종아리를 만져서 탄력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지. 마음치여 종아리 자극. 종아리를 알면 건강해 보인다. 따뜻한 욕조 안에서 마사지하고 아프지만 기분 좋은 만큼 자극한다. 종아리 뭉쳐있거나 딱딱하면 주물 때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 독자들 대부분은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등 종아리가 대충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주물 때 느껴지는 것. 단기간에 집중적이고 강한 자극을 주기보다는 적절한 자극을 매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아리 자극이 끝나면 수분을 꼭 섭취한다. 종아리를 자극할 때 주의할 사항은 종아리 자극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가볍게 할 수 있다. 자극하기 전에 먼저 다리 상태를 점검한다. 림프 하루를 보낸 뒤에 종아리를 마사지 마무리 한다면 그날 쌓인 불순물들은 말끔히 제거할 수 있다. 불순물 제거되면 마음도 먹어지고 긍정적으로 변한다. 정성스레 만져보자. 4분으로 끝내는 종아리 자극법. 종아리를 주무르면 건강해진다. 4분. 간헐성 파행. 통증이나 상처에 대한 반응으로 걸음걸이와 또 파행이라고 한다. 척수 등의 다리 혈류로 발생한다. 혈전성 정맥염. 정맥 속에 혈액이 응고되어 조의 혈관이 염증을 일으킨 염증이 심해지면 종아리 근육에도 부종이 퍼져서 이러한 난치병과 중병에 걸리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종아리를 주무르는 것만으로 이러한 병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아리를 자극하면서 다리를 매일매일 점검한다면 사진에 나타난 심각한 신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종아리 자극의 장점이다. 종아리에 나타나는 증상은 몸이 보내는 신호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병의 진행을 막고 온갖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종아리가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정성껏 돌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종아리 마사지는 막힌 기를 자극하고 기가 몸속에서 원활하게 갱락에 흐르는 기는 너무 많아서도 적어서도 온몸에 흐르는 기의 양을 조절하고 막힌 걸 푸는 것이 경혈 자극이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 혈액순환과 심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심장에서 가장 먼 발밑으로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동맥에 비해서 압력이 낮은 정맥에는 몸을 순환하는 혈액의 절반 정도가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 하면 심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혈액과 산소가 필요하다. 심부전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되어 장기가 필요로 하는 혈액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상태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를 급성심부전, 심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경우를 만성심부전이라고 한다. 심장의 펌프 기능은 그야말로 생명활동의 기본이자 근간이다. 만병의 근원인 냉증을 물리친다. 냉증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따뜻한 혈액이 온몸을 원활하게 돌고
몸속에서 신진대사 따라서 정화리를 마사지하면 혈류정의로 일어나는 냉증, 또한 안면 홍조와 얼굴 화끈거림은 얼핏 정화리 부종으로 본 여러가지 질병. 다음은 수분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본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분이라는 림프를 비롯한 혈액의 체액을 가리킨다. 림프는 혈액과 체포에서 노폐물과 수분을 빼내와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이 있으며 체내 정화와 순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혈액은 심장의 펌프 작용 덕분에 온몸으로 순환되지만 림프는 자체적으로 펌프 작용을 하지 않는다. 림프는 근육의 작용에 의해서만 순환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림프는 혈액에 비해서 느린 속도로 온몸을 돌며 약간의 운동 부스러기도 쉽게 정체된다. 노폐물을 함유한 오래된 림프액이 몸 이곳저곳에 정체하면 새로운 림프액이 흐를 수 없어 신체 균형이 깨지면서 부종 등 신체 이상 증상이 일어난다. 수분과 혈액이 정체되면 가장 먼저 부종이 나타난다. 심부전,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되어서 생기는 정화리로 알 수 있는 질병의 신호. 거박이 다리 부종과 별개로 정화리에 질병 신호가 나타나기도 한다. 정화리의 상태로 다음과 같은 질병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정맥류. 정맥이 있는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정맥의 혈액이 역류함으로써 다리가 붓게 된다. 이 밖에 다리에 힘이 없고 무겁고 아프며 가렵고 지가 나는 증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은 우심방 또 우심실 폐동맥을 거쳐서 이산화탄소 산소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심장 활동을 돕는 정화리. 심장보다 위쪽에 있는 목과 다리 머리의 정맥혈은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심장으로 전달되지만 심장보다 밑에 있는 정맥혈은 중력을 거슬러 심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정맥혈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심장 수축에 의한 펌프 작용이다. 심장은 펌프처럼 수축하여 심장 내 혈액을 동맥 속으로 밀어보내고 이완하여 정맥으로부터 혈액을 받아들인다. 이 펌프 작용은 심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심근이라는 근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심근의 작용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않거나 잠을 자고 있어도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온다. 심장 활동이 나빠지면 온몸이 붓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다리 근육의 수축이다. 심근의 힘만으로는 하태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정아리 근육이 심장 활동을 지원하여 하반신의 혈액을 순조롭게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의자에 앉아서 하기.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나 임신부 등에 추천한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꼰다. 이렇게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다리를 움직일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해서 정아리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법. 의자에 앉아서 정아리 저렇게 다리를 가지고 참 탄탄하게 보이네요. 까치발서기. 방법은 받아서기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저렇게 만들고 누워서 또 다리를 저렇게 편하게 할 수 있고 쓰면서 다리를 정마리를 주무르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 쭉 올렸다 내렸다 점점 눌러서 마지막으로 부분을 자극을 하고 안쪽을 자극하고 역소속에서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이어서 다리 안쪽을 자극한다. 다리 뒤쪽도 자극한다. 그래서 격렬을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도록 발목 스트레칭.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비호흡권 부정 격렬 자극으로 수분 배출을 원활하게 한다. 수분 배출을 다리 부종 자기 전에 종아리 마사지로 발증을 예방한다. 그래서 무릎 통증을 예방하고 좌골신경통을
또 두통을 종아리 마사지가 들어서 긴장을 완화하면 두통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다양하지만 확실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다만 급격하게 일어나는 극심한 두통, 그것도 그와 거의 만성적인 검사를 해도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두통은 경추 등등등등 종아리 마사지로 전신의 혈류를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 평소에 안전 자세를 자주 바꿔서 할 필요가 있다. 목과 어깨 뭉침이라 전신의 혈행이 개선되어서 뭉침이 해소된다. 목과 어깨 뭉침의 가장 큰 원인은 근육의 피로다. 매일 피로를 풀지 못한 채 방치하면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여서 저희 근육이 딱딱해지고 혈관을 압박하여서 혈류가 나빠진다. 책상에서 정직한 앉은 자세를 일하거나 오래당한 빛이 이렇게 보게 되면 막힌 기와 혈류를 개선하여 냉증을 물리친다. 또 변비, 몸속을 잘 순환시켜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한다. 송근이라는 것을 늘려서 갱년기 장애에는 적삼리, 혈류 개선의 기보충으로 증상을 또 이렇게 한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뭐 감사하고 늘 긍정적이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경열들이 나오고 있군요. 삼음교, 복묘 이렇게 해서 또 뒤쪽에 해서 이렇게 혈류를 좋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발목, 허벅지, 종아리 딱딱 종아리를 잡으면 의욕도 살아난다. 의욕이 살아난다. 그래서 종아리를 발목에 어린 시절 부모에게 엄격한 사람 아버지 격렬자리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격렬자리에 연연할 필요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격렬 전반에 걸쳐서 알아야 할 것을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살이 움푹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나 아프지만 기분 좋은 정도의 자극이 느껴지라고 또 통증이 느껴진다면 격렬을 잘 집어도 할 수 있다. 특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당신의 몸속 어느 부분에 질병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하지만 격렬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고 위치도 매일 시간마다 이동하는 경우에 따라서 격렬의 위치에 연연하기보다는 아프지만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부분이나 혹은 격렬 주변을 지그시 지압하거나 비벼서 자극해 주는 것이 좋다. 다음 격렬 작업법에 대해서 그래서 다리는 격렬의 보물 창고다. 그렇군요. 이것으로 자신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다. 종아리가 당기거나 뭉치는 통증은 신발과 걸음걸이 문제냐? 아니면 정신 요인이냐? 또 전제의 경우에는 걸음걸이가 잘못되었을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것. 단순한 부종은 종아리 자극을 줘서 높임을 흘려보내면 기분이 개운해지고 다리 모양도 예뻐진다. 항상 누군가에 의존하거나 심각하게 우유부단하거나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사람은 발가락이 힘이 없고 흐물흐물하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쁘고 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 종아리, 핵심을 겨냥하는 종아리 자극법. 핵심을 겨냥하는 종아리 자극법. 종아리를 자극하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대퇴부 다리가 손이 지금도 종아리의 마음의 문제와 이야기하려 한다. 나는 그동안 종아리의 자극으로 마음 상태가 좋아진 사례를 많이 보았다. 종아리는 몸 상태만이 아니라 마음 상태까지도 나타낸다. 어린 시절부터 보거나 느끼는 감각은 예민한 편이었고 이렇게 마음이 병든 사람은 몸도 병들어 있다. 카운셀링. 종아리 온도와 두께로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다. 종아리가 매우 차다. 종아리가 뻣뻣하다. 종아리가 딱딱하게 뭉쳐있다. 종아리가 탄력이 없다. 흐물흐물하다. 각선미 이런 것들이 마음을 치유하는 종아리 자극 비밀은 다이어트, 기본 마사지의 적용과 당파를 겸해서 신진대사를 높인다. 음부 가려움증은 마사지와 격렬 자극으로 면역력을 높인다. 원래 여성의 음부는 분비액이 많은 데다가 항상 월경과 소변, 대변과 접촉한다. 접촉성 피부 등등 해서 건강발자 체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일이 잘 풀린다. 정증의 어깨 뭉침과 두통이 사라지고
두통약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다. 몸 마음을 치유준 종아리 마사지, 눈피로 부연 눈 혈류 정체를 개선하고 근육을 긴장을 푼다. 눈이 자주 피로하거나 눈앞이 부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깨와 목 뭉침을 호소한다. 이렇듯 뭉침에 의한 혈류 장애도 눈피로와 부연 눈의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다. 보통의 종아리 마사지와 함께 경혈 통해서 도움을 받자 했네요. 나른하다. 종아리 자극으로 기를 보충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면 또 나른함도 풀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